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오늘 아침 한 언론 보도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수사단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수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실도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바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윤 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룸은 윤중천 씨 조사와 관련됐던 곳들을 다각도로 취재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보도였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이를 보고받고도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당시 검찰과 경찰의 1차 수사 기록에도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윤석열 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의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허위 보도가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검증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오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였던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알려지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했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국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많아서.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는 취지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저희 JTBC는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 또 경찰 및 검찰 수사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조사단의 자료 가운데 외부에서 별도 면담을 한 자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한번 등장합니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윤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를 보여주며 법조인들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윤 총장이 빠졌습니다. 당시 조사단 관계자는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수사 기록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JTBC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 직후 당시 진상조사단과 외부 위원들, 과거 수사팀, 김학의 수사단 등 관련된 인물 상당수를 취재했습니다. 취재 결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까지 윤중천 씨를 2차례 만납니다.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본조사에 앞서 기초조사와 설득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의 면담이 끝나면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메모와 기억을 맞춰 복귀하는 방식으로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윤 씨가 대화 녹취에 불편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서 중 두 번째 면담에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법조 인맥을 설명하며 10여 명의 판검사를 말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선 검사장 승진이 자신의 일처럼 힘써준 것처럼 말하고 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선 어울려 골프를 치거나 술집을 함께 다닌 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임모 씨 소개로 알고 지냈다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만 윤 총장에 대해선 단 한 줄 정리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면담 관계자는 이어 2013년 김학의 수사 때 경찰이 윤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전화번호부에 등장한 법조인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윤 씨가 10여 명의 특정 법조인들과 어떻게 만나게 됐고 무엇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전화번호부에 윤 총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온다는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우선 이 면담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진상조사단의 검사와 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담당팀이 꾸려졌고 이 담당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였습니다. 예,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고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윤 씨는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했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서 이 조사단은 일단 조사를 받자라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조사단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이 동부지검 대신에 이 서울 시내의 호텔 등에서 따로 만나서 면담부터 한 건데요. 두 번의 면담이 이뤄졌고 그중 두 번째 면담 그리고 여기에서 작성된 이 면담 보고서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 면담에서 작성된 면담 보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지난해 12월 26일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이 총 3명이 윤중천 씨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납니다.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이 자리에서 윤중천 씨는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그래서 조사 뒤에 따로 만나서 그날 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를 한 것과 또 기억들을 복귀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 요약 정리해서 만들어진 이 문건, 이것이 바로 면담 보고서인 겁니다. 예, 그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분량은 한 10장 남짓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또 성접대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윤 씨가 자신의 법조인 인맥을 자랑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 씨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 있는 것도 같다. 이 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사단 관계자들이 윤 씨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 법조인들을 한 명 한 명 제시하면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면담이 녹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거부를 해서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실제 면담 자리에서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거론했는지는 문서로만 지금 남아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그날 메모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 요약한 겁니다. 당시 조사단이던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윤 씨와 면담한 이 3명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면담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는 윤중천이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이라서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렵고 충분히 검증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윤 씨는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도 이 비공식 면담에서는 과장되게 여러 인사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정식 조사에서는 말을 바꾸고 입을 닫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보고서를 다시 윤 씨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확인을 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윤중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을 때 그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부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나 번호가 안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씨 휴대전화는 모두 포렌식 분석이 됐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과 번호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때 확보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 이름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팀에 모두 확인을 했지만 검경 수사팀 책임자들 모두 윤석열이란 이름을 어느 증거물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면담 보고서에서도 뒷부분에 경찰이 포렌식해서 확보한 이 전화번호부에 나온 주요 인물들을 하나하나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런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 취재 결과 이 보고서에서 이런 배경으로 윤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입장은 추가로 나왔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은 후속 보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취재기자가 이미 후속 보도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했고요. 또 앞선 보도에서 이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에게서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혔던 만큼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고등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 의혹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 지검장은 조사를 해봤지만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했고 증거 자료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식 진술서나 보고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한 것을 요약한 보고서에 한 문장 정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내가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 왔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그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단이 이에 대해 물어보자 윤중천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기록을 인계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여지검장은 윤중천 씨가 갖고 있는 명함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휴대폰이나 어디에 뭔가 객관적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여 지검장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의혹을 조사 없이 덮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앞서 신문 보도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름이 담긴 진술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받아 검찰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거사위 위원들은 활동 당시 진술 보고서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냈고 과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에게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복수의 위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문건은 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서와 최종 권고안 확정을 위한 보고서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상황을 설명할 때도 관련 진술을 담은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 때도 3명의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 외엔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바로 또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청와대는 윤 총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조국 장관이 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게 오늘 오후 6시가 좀 안 됐을 텐데요. 이보다 3시간쯤 앞서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곳 춘추관에 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 이 3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
대검찰청이 보도를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파악한 바가 있다. 이런 대검 발표문을 두고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물론 어떤 부분을 검증받았는지 또 검증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증의 주체인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누가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기자들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같았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청와대 내부를 취재했는데요. 이미 관련 첩보가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은 비공식적으로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산하기관장 보도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 보도 배경에 조국 장관 수사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물타기다. 최동욱 전 총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기사만 보고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변인들의 브리핑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윤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앞에 명백하게 본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윤중천과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에도 당 의원은 검찰이 덮었다면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문제는 모르고 검증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던 최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난 걸 빗댄 건데 당시 시작은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